10년 동안 임금이 100% 올랐는데 그동안 짜장면 값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 팍팍한 일상을 좀 더 윤택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2003년 그때 5평짜리 작은 가게에서 20대 초반에 장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생활을 보면은 정말 팍팍한 것 같아요. 해가 지날수록 근로자들의 처우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더욱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식당, 카페, 치킨집 어떤가요? 더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죠. 점점 운영이 힘들어지고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표가 연도별 최저임금의 상승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2009년도에 최저임금이 4,000원이었어요. 2009년도에 4,000원이었는데 10년 후 2019년도에 8,350원, 상승률로 치면은 100%가 조금 더 넘죠. 2배 이상 올랐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인 상승률을 좀 살펴봤더니 5.2% 정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매년. 자, 그 다음 표를 잠깐 볼까요? 그 다음 표는 상가의 임대료 상승률을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상가의 임대료 상승률은 잘 나와 있는 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 서울 주요 상권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좀 봤더니 연남동, 신촌, 망원동, 이화여대, 종강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 10% 이상이 넘어가죠. 이때가 2016년도 자료이기는 한데요. 물론 서울의 중심 상권 기준으로 나온 표이기는 하지만 매년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꽤 높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매년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자,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에서 매년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제한을 5%로 둔다는 것은 그동안 전국의 평균 상승률이 5%가 넘어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분들, 임차인분들을 좀 보호하고자 상승률을 좀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표 한번 보실까요? 짜장면 가격 상승률 추이라는 거를 이거 역시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짜장면, 자장면 뭐 둘 다 표준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통계청 공식 물가지수 기준이라는 자료에서 포온 건데요. 이 표는 좀 어떤가요? 이거는 1988년도부터 있기는 하지만 똑같이 2009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의 상승률을 좀 볼게요. 2009년도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4,5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2019년도 딱 10년 후에는 6,000원입니다. 1,500원 정도 올랐네요. 2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연간 25%가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상승한 비율이 25%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와 임대료예요.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근로자의 처우도 나아지고 임대차, 상가, 임대료도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근로자들의 처우가 점점점 좋아진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들의 딸,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조금이라도 좋은 처우를 받는다는 것,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임대사업자분들의 수익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근로자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데 반해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좀 돌아보자는 거죠.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만큼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만큼 반비례하게 자영업자들의 수입이나 생활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최근에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의 회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보이차를 한잔 하면서 점심시간에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진다는 것은 다른 거 없죠.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되지만 이게 말처럼 쉽나요? 가격 올린다고 팔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 회장님께서 수익을 쉽게 올릴 수 없다 그러면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바로 자영업 오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자영업 오부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기가 쉽지 않아요. 휴무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직장인들은 주 5일이 거의 기본처럼 되고 있고 머지않아서 주 4일 근무도 시행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죠. 아마 그렇게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영업은 어때요? 주 1회도 쉴 수가 없어요. 월 1회, 월 2회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연간 무휴, 연간 명절만 휴무 이런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쉴 수가 없고 휴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경쟁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오부제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정부에게.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한 동네에 카페가 5곳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카페는 경쟁 관계에 있겠죠. 거기에 있는 고객의 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고객들은 매일매일 5개의 카페에 골고루 매출을 올려주고 있겠죠. 그런데 그 카페가 겹치지 않게 매주 돌아가면서 휴무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4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겠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휴무를 하게 되면 내 단골 고객이 다른 매장으로 뺏기게 될까 봐 휴무를 못하는 거죠. 오늘은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인 걸 알면서도 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쉰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쉬는 동안 내 고객들은 다른 매장에 가겠지만 다른 매장에 쉬는 동안 그 손님은 우리 매장으로 오겠죠. 그러면 최소한 마음은 편안하고 매출은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자영업 오부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 오부제 돌아가면서 정기 휴무를 가신다. 언뜻 생각만 해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돌아가면서 휴무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주말에 쉴 것이냐. 주말은 더 매출이 잘 나오는 날인데 같은 업종별로 쉰다 그러면 어떤 업종까지를 같은 업종으로 묶을 것인가. 국공휴일이나 여름 휴가 기간, 명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 오부제를 하면 과연 공정한 경쟁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과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거 말고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지 가능하겠죠. 안 되는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필요한가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자영업은 정말 요즘 힘들다는 것. 운영하는 시간 자체가 쉬는 날이 없다는 것. 만약에 자영업 오부제를 만들게 되면은 편안히 쉴 수 있는 날과 정기 휴무니까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정치인들이 해결해야죠. 그분들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경쟁을 조금 줄이고 매출은 보장받으면서 쉬는 날도 좀 가지고 가족들과 여행도 좀 갈 수 있게, 거기서 생기는 공휴일, 경쟁,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해결을 좀 해주시고요. 똑똑하시니까. 이렇게 자영업 오부제를 만드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문제를 계속 제시하지 마시고 해결 방법이나 진행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